요즘 따라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10명 중 7명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혈관 건강과 기억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4세 김용식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릎이 아파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신 뒤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공원을 산책할 만큼 달라지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백질의 5가지 결정적 역할, 그리고 단백질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천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단백질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로 클릭 한 번이면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87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앉아 있는 모습? 아니면 이미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모습? 저 장희수는 올해 87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운동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외래 진료를 봅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고 저녁에는 직접 요리해서 먹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들보다 20살이 많은 제가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죠.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다른 동년배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의 놀라운 힘이었죠. 달걀, 두부, 견과류.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기력 회복부터 치매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72세가 되던 해 몸의 변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숨이 차서 중간중간 멈춰 서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야 했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체중은 5kg이나 줄었는데 근육이 빠진 것 같아 팔다리가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도 들었죠. 무엇보다 힘든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보다가 방금 전에 본 내용을 까먹거나 처방전을 쓰면서 약물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57년간 환자들을 돌봐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될까봐 두려웠죠. 그런 어느 날 제 몸무게가 62kg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13kg이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던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죠. 의학 서적을 다시 꺼내 들고 노화와 영양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단백질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보약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식단을 바꿨습니다. 달걀, 두부,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식단을 시작했죠. 3개월 후 제 몸무게는 68kg으로 회복됐고 6개월 후에는 계단을 뛰어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환자들이 선생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근육이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3배나 증가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백질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72세 이한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게 처음 오셨을 때 악력이 18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성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한철 어르신께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정해드렸습니다. 체중이 65kg이셨으니까 하루 78g의 단백질을 드시도록 했죠. 이를 아침 26g, 점심 26g, 저녁 26g으로 나눠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두부 100g,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과 콩나물 한 접시, 저녁에는 닭가슴살 80g과 견과류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이한철 어르신의 악력은 28kg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죠. 1년 후에는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세요. 60kg이면 72g, 70kg이면 84g입니다. 이를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 2개, 두부 100g,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80g 중에서 선택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단백질 합성 효과가 3배나 증가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하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은 30g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죠.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죠. 65세 최명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15년간 복용해 오셨는데 혈압이 160에서 90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고 계셨습니다. 혈관 나이 검사를 해보니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높게 나왔죠. 저는 최명자 어르신께 혈관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단을 권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전체의 60%, 생선을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을 10% 비율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두부 스크램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구이와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렌틸콩 수프와 아몬드 한 줌을 드시도록 했죠. 6개월 후 최명자 어르신의 혈압은 140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30에서 80까지 내려가서 의사와 상담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관 나이 검사에서도 10살이나 젊어진 결과가 나왔죠.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30g을 드세요. 호두 6개, 아몬드 20개 또는 캐슈넛 15개 정도의 양입니다. 이 견과류들에는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등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두부는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두부찌개나 두부구이를 드시면 효과가 좋죠. 콩류도 잊지 마세요.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콩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피하세요.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아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방부제와 첨가물이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치즈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도 줄이세요. 이런 식품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지 마세요. 식단 변화와 함께 혈압이 개선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조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당뇨는 이제 노년기의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겪고 있죠.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면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주죠. 59세 유상진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복혈당이 140mg/dL, 당화혈색소가 7.2%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죠. 저는 유상진 씨께 식사 순서를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안내했죠. 구체적인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달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점심에는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시고 생선구이와 두부조림, 마지막에 보리밥을 드시도록 했죠. 저녁에는 채소 수프를 먼저 드시고 닭가슴살 샐러드와 견과류, 마지막에 고구마 하나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30%나 줄일 수 있거든요. 3개월 후 유상진 씨의 공복혈당은 110mg/dL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1%로 개선되어 의사와 상담 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공복혈당이 95mg/dL, 당화혈색소가 5.8%로 정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약물 없이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특히 좋습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25g 이상 드세요. 달걀 2개, 두부 150g, 생선 1토막, 닭가슴살 80g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단백질들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견과류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하루 30g씩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효과가 좋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이나 운동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당분이 많은 과일은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가공식품도 피하세요.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식단 변화로 혈당이 개선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조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7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은 특히 단백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억 형성이 어려워지죠. 74세 한영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30점 만점에 18점으로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었죠. 한영순 어르신께는 뇌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단을 권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와 달걀 스크램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구이와 브로콜리, 저녁에는 아몬드와 두부찌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하루 달걀 2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죠. 6개월 후 한영순 어르신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26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1년 후에는 28점까지 올라가서 정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달걀 2개를 드세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뇌 회복에 도움이 되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에 들어있는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견과류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하루 30g씩 드시면 뇌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뇌 건강에 특히 좋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두부와 콩류도 놓치지 마세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함께 드세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엽산과 비타민 K는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맞춰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좋은 수면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피로입니다.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아요. 금방 지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만성 피로도 올바른 단백질 섭취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떨어지는데 충분한 단백질 공급으로 이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죠. 62세 조병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알부민 수치가 3.2g/dl로 낮았고 헤모글로빈도 11.8g/dl로 빈혈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단백질 부족의 신호였죠. 저는 조병수 씨께 에너지 회복을 위한 단백질 식단을 권했습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한 붉은 살코기와 비타민 B군이 많은 달걀,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볶아서 드시고 점심에는 소고기 미역국과 두부조림,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아몬드를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죠. 2개월 후 조병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주말에 등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알부민 수치는 4.1g/dl로 헤모글로빈은 13.2g/dl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죠. 실행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세요.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흡수율이 3배나 증가합니다. 간단한 산책 후에도 달걀 하나나 우유 한 잔을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에는 햄철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달걀을 매일 드세요. 달걀에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B2, B12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어서 피로 회복에 중요하죠.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하루 30g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으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드시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개선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단백질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카페인 과섭취는 피하세요. 하루 커피 2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만성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세요. 이런 질환들도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5가지 단백질의 힘 어떠셨나요? 근감소증 예방, 혈관 건강, 혈당 조절, 뇌 건강, 그리고 에너지 회복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80세에도 50대의 근육량을, 70세에도 30대의 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보인 사실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눠 드세요. 둘째,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 비율을 지키세요. 셋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넷째,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삶아서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 흡수율 높이는 음식 조합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부터 관절 건강까지 더욱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